과부랑 시동생이 한 집에?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형수, 함께 떠나요. 내 눈앞에서 선을 넘었구나. 소문이 불씨였다 불타는 건 체면과 진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내도 없는 것이 무슨 맏며느리야.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가 안방을 찢었습니다. 영숙은 마당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또 시작입니다. 아들도 못 낳고 남편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 놓고 이 집에 붙어 있으려고.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5년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그동안 매일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든이 넘은 말수는 칼날 같은 눈빛으로 영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입으로만 죄송하다 하면 뭐해.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 보기 싫어. 마당으로 나와 빨래를 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왜 나는 여기 있는 걸까?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을 버리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맏며느리라는 자리가 영숙의 전부였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가 시아버지 기일입니다. 제사상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나물은 준비했어? 예, 어머님. 시장은 갔다 왔고? 예, 아침 일찍 다녀왔습니다. 말수는 영숙이 준비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흠잡을 곳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무 좀 봐. 너무 크잖아. 다시 사와. 영숙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 무렵 자기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영숙을 지켜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나를 두고 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던 날의 악몽. 빗속의 사이렌 소리, 피투성이가 된 남편,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 부인,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끝없는 고통. 하지만 이것이 영숙의 삶이었습니다. 며느리, 아침 준비는 했어?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말순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불 정리 제대로 해. 마루 좀 닦아. 반찬이 맨날 똑같아. 영숙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말순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준호야. 영숙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준호. 남편의 동생. 둘째 아들. 그래. 언제 와?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말순은 기뻐하며 영숙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준호가 온대. 당장 방 청소 좀 해놔. 영숙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준호. 그는 늘 말썽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답시고 돈만 날렸고 형인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언제 온답니까? 내일 온대. 좀 쉬어야 한대. 사업이 안 풀렸나 봐.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온다는 것은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준호가 쓸 방을 청소했습니다. 오래된 방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썼던 방이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방을 쓸고 닦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준호는 형제였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방탕했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여자를 밝혔습니다. 돈을 물처럼 썼습니다. 형제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다퉜습니다. 준호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는 화를 냈습니다. 형은 맨날 나만 무시해. 나도 이 집 아들이야. 그런 준호가 이제 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영숙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숙은 다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준호가 온대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두려워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준호가 올 것입니다. 말수는 새벽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침은 푸짐하게 차려. 준호 오는 날인데. 영숙은 부엌에서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반찬, 생선구이까지. 평소와는 다른 푸짐한 상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영숙은 부엌에서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저 좀.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겠습니다. 말수는 손뼉이라도 치듯 기뻐했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돌아와 주니 내가 살 것 같다. 준호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부엌에 있던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숙, 오랜만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 남자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무언가 틀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서 방으로 가. 형수가 청소 다 해뒀다. 말순이 준호를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영숙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부엌에 남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는 새로운 파도가 몰아칠 것입니다. 준호가 방에 들어간 뒤에도 영숙은 한동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영숙을 훑어보던 그 시선. 옷 위로 살갗을 더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 뭐 하고 있어? 점심 준비 안 해? 말순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말순은 아침부터 들떠서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고기 좀 구워. 준호 좋아하는 거야.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로 해. 영숙은 평소보다 2배는 더 신경 써서 상을 차렸습니다. 말수는 연신 준호의 방문을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 방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습니다. 씻고 나온 모습. 머리는 젖어 있었고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상을 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와, 이게 얼마만인지. 역시 집밥이 최고지. 말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맛있네요. 그럼. 형수가 해준 거야. 아침부터 준비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영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영숙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형수,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말수는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그래서 사업은 어떻게 된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망했어요, 어머니.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만 잔뜩 남았어요. 얼마나 됐는데? 억 단위입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풀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집에 왔으니까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영숙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억 단위 빚. 빚쟁이에게 쫓긴다. 위험한 남자입니다.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숙은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걷었습니다. 햇볕에 잘 마른 이불을 개며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형숙. 깜짝 놀라 돌아보니 준호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영숙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놀라셨네요. 죄송합니다. 준호는 웃으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형수, 형이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네요. 네. 많이 외로우시겠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담배 연기가 영숙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으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무섭지 않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숙은 빨래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숙이 돌아서려는데 준호가 팔을 뻗어 길을 막았습니다.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준호의 팔과 영숙의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습니다. 형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예전보다 훨씬 더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준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영숙의 머리카락 한 올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그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하지만 확실하게.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영숙의 얼굴을, 목을, 어깨를 천천히 후쳤습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손가락을 영숙의 머리카락에서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마치 아쉬운 듯이. 아, 죄송합니다. 준호는 웃으며 팔을 내렸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준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의 걸음걸이를, 허리를, 뒷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머리카락을 만진 곳이 아직도 간지러웠습니다. 영숙은 그 부분을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의 손길. 짧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칼로 물을 써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 섰습니다. 영숙이 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형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준호는 영숙 바로 옆에 섰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한 거리였습니다. 영숙은 칼을 놓고 몸을 비켰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준호가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준호의 손이 영숙의 손에 닿았습니다. 칼을 잡으려는 척하면서 준호의 손이 영숙의 손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영숙의 귓가에서 속삭였습니다.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영숙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도련님. 네. 준호의 손이 영숙의 손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칼을 잡은 손을 움직이는 척하면서.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영숙의 손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피부를, 가는 손가락을, 떨림을. 영숙은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꽉 잡았습니다. 형수, 손이 떨리시네요. 놓으십시오. 왜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준호의 다른 손이 영숙의 허리에 닿았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지지하는 척하면서 영숙은 몸을 돌려 준호를 밀쳤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요? 형수도 싫지 않으시잖습니까?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장난기가 사라지고 진지해졌습니다. 욕망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 웬 소리야? 거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물러섰습니다.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님.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영숙과 준호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너희 둘이. 어머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수 도와드리려다가 그냥. 며느리, 넌 조심해라. 혼자 있다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말순은 준호가 아니라 영숙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어머님. 말순은 코웃음을 치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영숙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 조심하셔야겠네요. 어머니가 오해하시면 곤란하잖습니까? 준호는 나가면서 영숙의 팔을 스쳤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말순은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준호는 태연하게 밥을 먹으며 말순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영숙은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영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진 손가락, 손 위에 얹은 손, 허리에 닿은 손, 팔을 스친 순간 모두 짧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준호는 의도적으로 영숙을 만졌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영숙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남편 영정을 받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저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섭지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영숙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영숙을 봤습니다. 원했습니다. 만졌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발소리가 영숙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 잠긴 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방문 앞에 섰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숙은 떨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더 노골적으로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나가면서 어깨를 스쳤습니다. 물건을 건네주면서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말을 할 때 귓가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모두 짧고 작은 접촉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 준호가 들어온 이후 영숙의 삶은 지옥이 되어갔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 영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점심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호의 눈초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준호가 어디 있는지 항상 신경 써야 했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준호 밥상 차려.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서둘러 상을 차렸습니다. 고기 반찬, 나물, 김치찌개. 정성껏 준비한 상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상을 놓았습니다. 형수,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 영숙은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며느리, 너도 앉아서 먹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예, 어머님. 영숙은 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영숙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말순은 계속 준호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 어머니, 배불러 죽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먹어야지. 넌 너무 말랐어. 말순은 준호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너는 밥을 왜 그렇게 빨리 먹어? 천천히 먹어.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다만 하네. 준호 봐. 준호는 밥 먹는 것도 점잖게 먹잖아. 영숙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준호는 말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도 힘드실 텐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너는 착하구나. 형수 편까지 들어주고. 말순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는 말순 앞에서는 착한 아들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진짜 얼굴을. 밥을 다 먹고 영숙은 서둘러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좀 부족해도 준호가 있으니 든든하다.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족하다는 말, 준호가 있으니 든든하다는 말. 영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준호가 와서야 비로소 이 집이 완전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숙은 마당에 나가 장독대를 정리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독대를 닫고 항아리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았습니다. 형수,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항아리를 닦았습니다. 준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영숙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영숙은 몸을 살짝 옮겼습니다. 형수는 왜 그렇게 저를 피하십니까?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준호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영숙은 화가 났습니다. 도련님은 선을 넘으십니다. 선이요? 무슨 선 말입니까? 준호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형수를 도와드리고 싶은 것뿐인데 형수가 혼자 고생하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준호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숙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십시오. 형수, 형수가 좋습니다. 순간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미쳤습니까? 미친 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부터 형수를 좋아했습니다. 영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는 다가왔습니다. 형수, 형은 이미 없습니다. 형수도 외로우시잖습니까? 저도 외롭습니다. 우리 입 다무십시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영숙은 숨이 가빴습니다. 도련님,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도련님의 형수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형수, 제발 부탁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영숙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형수를 좋아한다고.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숙은 남편의 영정을 받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요? 준호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 나가야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마주칠 생각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며느리, 저녁은 언제야? 말순의 목소리. 영숙은 마음을 다잡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녁을 차렸습니다. 상을 거실로 내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과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숙은 상을 놓고 부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며느리, 앉아서 먹어. 말순이 또 말했습니다. 영숙은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준호 맞은편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준호는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일은 안 찾아볼 거야? 좀 더 쉬고 싶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그래, 천천히 해. 어머니가 다 이해한다. 말수는 준호를 다독였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이 집에 빌부터 살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영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형수, 뭡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신경 쓰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오후에 제가 한 말, 진심입니다.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형수도 저한테 마음이 없지 않으시잖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형수 눈빛 봤습니다. 흔들리고 계셨어요.
영숙은 황당했습니다. 이 남자는 미쳤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도련님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호는 영숙의 입을 막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뭐하니? 아, 형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영숙과 준호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너희 둘이 또 뭐 하는 거야? 저는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영숙을 봤습니다. 며느리, 너 혹시 준호한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어머님, 그런 일 없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수 도와드리려고. 며느리 조심해라. 내가 과부라고 함부로 굴지 말고. 영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과부라는 말, 함부로 군다는 말. 말순은 영숙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나가고 준호는 영숙에게 속삭였습니다. 형수, 어머니가 오해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조심하셔야겠네요. 준호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일부러 말순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을 궁지로 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숙은 방문을 굳게 잠그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고백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형수를 좋아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남편 영정을 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흔들리면 안 되는데. 준호의 말에 제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영숙은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준호를 거부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목소리가 때로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준호는 남편의 동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맏며느리 아냐? 요새 둘째 아들이 들어왔다며? 과부랑 호라비가 한 집에 사는데 뭐 안 일어나겠어? 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시장을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말순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전화했다. 내가 남자들이랑 수작 떨었다며? 그런 일 없습니다. 과부 주제에 조심해라. 말순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영숙을 보더니 급히 다가왔습니다. 형수, 왜 우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준호가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났답니다. 혹시 우리 때문입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형수를 대했습니다.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이 맞습니다. 준호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손을 빼려 했지만 준호가 꽉 잡았습니다. 형수, 제가 형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마을 사람들한테도.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 영숙은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영숙은 손을 빼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이었습니다. 준호 씨 계십니까? 영숙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나와 남자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어떻게? 준호 씨, 돈 갚을 생각은 있는 겁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그냥 안 갑니다. 남자들은 준호를 밀치고 갔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숙은 밖으로 나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형숙, 저 이제 끝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3천만 원입니다.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안쓰러웠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준호는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숙,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숙은 황급히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식사 자리는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도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형숙, 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웠습니다. 형수, 제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 그럼 저랑 같이 이 집을 떠나주실 수 없습니까? 영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수, 저 진심입니다. 형수를 사랑합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형부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형수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형부님도 안 계십니다. 우리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수 없을까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형수도 외로우시지 않습니까? 혼자 이 집에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호가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영숙은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형수, 저랑 함께 가요. 이 집을 벗어나요.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요. 준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왜요? 누가 우리를 막습니까? 도련님은 제 시동생입니다. 저는 형수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준호는 영숙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형수, 솔직해지세요. 형수도 저한테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영숙은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따뜻함에, 준호의 진심에 영숙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형숙. 준호가 영숙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뭐 하는 거야? 영숙은 화들짝 놀라 준호를 밀쳤습니다.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너희 둘이, 뭐야? 어머니, 오해입니다. 오해? 내가 다 봤어. 며느리,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유혹해? 어머님, 그런 일 없습니다. 입 다물어. 말순은 영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형수한테 먼저 다가간 겁니다. 뭐라고? 제가 형수를 좋아합니다.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미쳤구나. 형수를 좋아한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진심입니다. 당장 입 다물어. 그런 말 다시 하면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너도 나가. 보기 싫어. 영숙은 부엌을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준호의 고백, 준호의 따뜻함, 준호의 품. 영숙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영정을 받습니다. 여보, 저 흔들리고 있어요. 준호가 따뜻해요. 외롭지 않아요. 저는 나쁜 사람인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무너졌습니다. 한밤중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형숙, 문 좀 열어주십시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간절했습니다. 형수, 저 진심입니다. 형수를 사랑합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영숙은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영숙과 준호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니,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사는데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도 준호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을 볼 때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말순은 둘을 번갈아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준호 가까이 가지 마. 조심해라. 영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았고 더 험악했습니다. 준호 씨 어딨어요? 영숙은 겁이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남자 하나가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요? 준호 씨 불러요. 놓으세요. 그때 준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형님들, 준호 씨 일주일 지났습니다. 돈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남자들 중 하나가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 벌써 몇 달을 기다렸는데. 제발. 일주일만 더요. 남자는 준호를 밀쳤습니다. 준호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영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아줌마는 누구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 그럼 돈 있겠네요. 대신 갚아주시죠. 저는 돈이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이런 큰 집에 사는데. 남자 하나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무슨 짓이야. 할머니, 따님, 남편이 우리한테 3천만 원 빚졌어요. 뭐? 3천만 원?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빚을 지고도 말을 안 했어? 남자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이 담보입니다. 돈 안 갚으면 이 집 넘어갑니다. 뭐라고? 말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영숙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집이 담보라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남자들은 준호를 일으켰습니다. 준호 씨, 3일 줍니다. 3일 안에 돈 안 갚으면 이 집 정리하러 옵니다. 남자들은 갔습니다. 마당에는 말순과 준호, 영숙만 남았습니다. 말순은 준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자식, 집을 담보로 잡혔어? 이 집을.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호는 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말순을 말렸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놓아, 이 자식을 죽여야겠어. 말순은 준호를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준호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영숙은 울었습니다. 한참 후 말순은 지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집이 없어진다고. 영숙은 말순을 부축해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물 좀. 영숙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말순은 물을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나왔습니다. 마당에 준호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수건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수건으로 준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준호는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숙, 저 이제 끝입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없습니다.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수가 어떡해요? 형수한테도 돈이 없잖습니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준호는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영숙은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형수, 고맙습니다. 형수만 제 편이에요. 영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밥을 차렸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집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준호를 도와야 할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숙, 저예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형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요?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형수, 형이 돌아가신 사고 말입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도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형과 저 둘이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형은 저를 말렸습니다. 운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형은 제 대신 죽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형수, 죄송합니다. 제가 형을 죽였습니다. 영숙은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운전을 했다고? 당신이 남편을 죽였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영숙은 소리쳤습니다. 준호를 때렸습니다. 준호는 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형수, 저 너무 무서웠습니다. 경찰에 잡힐까봐. 그래서 형한테 부탁했습니다. 형이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형은 저를 살리려고 자기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남편은 당신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당신이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겁니까?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수, 빚쟁이들이 만약 제가 돈을 못 갚으면 이 사실을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뭐? 빚쟁이들이 알아낸 겁니다. 그날 사고의 진실을. 저를 협박하는 겁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영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형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달라고?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는데? 형수,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제발. 준호는 영숙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영숙은 발을 뺐습니다. 나가십시오. 당장 나가요. 형수, 제발. 나가. 영숙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영숙은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 준호였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주려고 했던 사람. 남편의 동생.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영숙은 남편 영정을 받습니다. 여보, 당신은 준호를 살리려고 죽은 거였어요? 당신은 왜 그랬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영정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호를 고발해야 할까요? 하지만 준호를 고발하면 남편의 희생이 무의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마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형수, 도련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형수, 제발. 어머님께도 경찰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끝입니다.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영숙은 돌아섰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영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호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아니, 준호 때문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증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절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형숙, 저예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어나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애절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달빛만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둘은 마주 섰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숙.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형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형이 살아계실 때부터 형수를 좋아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 저랑 함께 가주십시오. 이 집을 떠나십시오. 우리 둘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우리는 안 됩니다. 저는 형수이고 도련님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겁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형수, 솔직해지십시오. 형수도 저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숙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외로웠습니다. 5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여자로서 살아있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요. 형은 형수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준호가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영숙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가슴이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형숙.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간지러웠습니다. 영숙의 몸이 떨렸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형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영숙은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준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도 똑같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준호의 얼굴.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은 손을 뻗어 준호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아프시겠어요. 형수가 만져주시니 안 아픕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입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었습니다. 영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형숙.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도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의 입술이 영숙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입맞춤이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영숙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영숙도 준호를 안았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을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영숙은 준호를 따랐습니다. 방 한쪽, 이불이 깔린 곳으로. 달빛이 그곳을 비쳤습니다. 영숙은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영숙을 안심시켰습니다.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형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의 손이 영숙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감각, 사랑받는다는 느낌, 원해진다는 느낌. 준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영숙을 대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이. 영숙은 그 섬세함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형수, 사랑합니다.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영숙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 말과 함께 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조용한 밤 속에서 세상은 사라지고 둘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준호도 영숙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형수, 고맙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저를 다시 살아있게 해주셔서.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오래도록, 깊이, 간절하게. 남편의 영정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영숙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받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면 영숙을 용서해 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둘은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준호의 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새벽이 밝았습니다.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영숙은 준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상처투성이 얼굴. 하지만 사랑스러웠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입 맞췄습니다.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형숙, 잘 주무셨습니까?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도 웃었습니다. 형수, 꿈인 줄 알았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영숙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도 꽉 잡았습니다. 형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함께 이 집을 떠납시다.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합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형수, 사랑합니다.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두웠던 삶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낮이 되자 영숙과 준호는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말순이 보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말순에게 말해야 합니다. 준호와 함께 떠나겠다고. 거실에 말순과 준호를 앉혔습니다. 어머님, 할 말이 있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준호 씨, 열어요. 빚쟁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3일 지났습니다. 돈 받으러 왔어요. 준호는 창백해졌습니다. 영숙은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도 잡았습니다. 어젯밤 사랑을 나눈 손이었습니다. 말순은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며느리, 어떻게? 영숙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맞서기로 했습니다. 최후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갑니다. 빚쟁이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말순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준호야, 어떡하면 좋아?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사랑을 나눈 손. 영숙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쾅!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 5명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험상궂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준호 씨, 어디 있어요? 한 남자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3사람을 봤습니다. 아, 여기 계셨네요. 준호 씨, 돈 가져왔습니까?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형님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긴 뭘 기다려. 벌써 몇 번을 기다렸는데. 남자가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 마세요. 영숙이 남자를 밀쳤습니다. 남자는 영숙을 밀어냈습니다. 영숙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형숙. 준호가 영숙을 일으켰습니다. 영숙의 손목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형숙, 괜찮으십니까? 남자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한 명이 벽에 걸린 그림을 떼어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이것들 다 팔면 되겠네요. 아, 저기 텔레비전도 있고.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손 떼. 이건 우리 집 물건이야. 할머니, 이제 이 집은 우리 겁니다. 준호 씨가 담보로 잡았잖아요. 뭐라고? 말순은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식아,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남자들은 집 안물건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으로, 부엌으로 곳곳을 뒤졌습니다. 말순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영숙은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말순은 영숙을 밀쳤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준호를 유혹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님, 저는. 입 다물어. 과부 주제에 시동생이랑 놀아나더니 결국 집까지 말아먹었어. 영숙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말순의 말이 칼처럼 찔렀습니다. 준호가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형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지. 넌 태어나서부터 말썽만 일으켰어. 형은 그렇게 착했는데 넌 왜 이 모양이야? 말순은 준호를 때렸습니다. 뺨을 때리고 등을 때리고 어깨를 때렸습니다. 준호는 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울었습니다. 말순을 말리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 씨, 이 집 물건들 다 팔아도 3천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형님들, 제발.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야죠. 준호 씨, 혹시 숨기는 거 있습니까?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거짓말.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준호 씨, 5년 전 교통사고 말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사고, 준호 씨가 운전했죠?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날 사고는 우리 큰아들이. 아닙니다, 할머니. 진짜 운전자는 준호 씨였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십시오.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그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둘이었습니다. 큰아들분이 쓰러져 있고 준호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답니다. 말순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을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순은 천천히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운전을 했다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대답해. 내가 형을 죽였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뭐? 그날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형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사실입니다. 사고가 났고 형은 저를 살리려고 자기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섞였습니다. 형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경찰한테도 자기가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말순 앞에서 고백되는 것을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말순은 넋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형을 죽였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말순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형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호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형을 죽였어. 내 아들을, 내 착한 아들을. 말순은 준호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등을, 어깨를 힘껏 때렸습니다. 준호는 맞으면서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숙은 울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준호. 하지만 영숙은 어젯밤 그 준호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준호를 사랑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빚쟁이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 준호 씨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은폐, 거짓 진술. 최소 10년은 갈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만 갚으면 우리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영숙은 일어섰습니다. 남자들을 쳐다봤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3천만 원입니다. 이틀만 주십시오. 제가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준호가 영숙을 봤습니다. 말순도 영숙을 봤습니다. 형수, 어떻게?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돈 못 가져오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남자들은 나갔습니다. 부서진 대문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거야?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예. 3,500만 원입니다. 그걸 쓰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 그건 형수 돈입니다. 그걸 쓸 수 없습니다. 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련님이 감옥에 갑니다. 영숙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어젯밤 품에 안았던 사람. 영숙은 그 사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말수는 영숙과 준호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너희 둘. 혹시.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어머님. 저와 도련님은 서로 사랑합니다. 말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준호는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형수. 어머님, 저는 도련님과 함께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빚을 갚고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미쳤구나. 말수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영숙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형수, 고맙습니다. 하지만 형수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써야 합니다. 당신을 지켜야 합니다. 형수.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둘은 함께였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영숙과 준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찾으러. 3,500만 원. 영숙이 유일하게 가진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돈을 세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그 무게를 느끼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준호를 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마을을 떠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보, 괜찮겠죠? 당신이 남긴 돈으로 당신 동생을 구하는 거니까. 영숙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이 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그렇게 하라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서진 대문이 그대로였습니다. 영숙은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형수, 앉으십시오. 영숙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돈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빚을 갚으시고. 준호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 저 결심했습니다. 무슨 결심이요? 준호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꽉 잡았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찰에 가서 모든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형을 죽였다고, 사고를 은폐했다고. 안 됩니다. 그러시면 감옥에 가십니다. 가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수, 저는 5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형의 희생 뒤에 숨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떠나기로 했잖습니까? 새로 시작하기로 했잖습니까? 형수, 그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형수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형의 희생 위에 세운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준호는 영숙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형수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저 때문에, 이 집 때문에, 의무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형수 자신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도련님, 형수, 어젯밤 형수와 함께한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준호는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형수, 사랑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영숙은 준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형수, 이 돈은 형수 것입니다. 형수가 쓰십시오.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도련님, 준호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대문으로, 밖으로. 영숙은 뒤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틀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어디 갔어? 자수하러 갔습니다. 말순은 비틀거렸습니다. 영숙이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내 아들, 내 두 아들, 다 잃었어. 말순은 쓰러졌습니다. 영숙은 말순을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말순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물 좀. 영숙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말순은 물을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미안하다. 영숙은 놀랐습니다. 말순이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못했다. 미안하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 집 떠나라. 어머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괜찮다. 혼자 살 수 있어.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들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말순을 지켜봤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보험금 봉투,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빈 마당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쓸던 마당, 빨래를 널던 곳, 장독대, 내가 지켜온 건 도대체 뭐였을까? 영숙은 자문했습니다. 맏며느리로서의 의무, 남편에 대한 그리움, 도망칠 곳 없는 두려움,
그것들 때문에 이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해.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의무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자유로워져도 된다는 것을. 영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부서진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갈까요? 영숙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됩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밝고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저 이제 갑니다. 새로운 삶을 살러 갑니다. 영숙은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미소 지으며 보내줄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행복하세요. 속죄하시고 언젠가는 용서받으세요. 준호에게도 작별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잠깐이었지만 영숙을 살아있게 만들어준 사람. 영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5년 동안 갇혀있던 곳, 이제 떠납니다. 자유롭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보험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3,500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작은 가게를 열까요? 아니면 공부를 할까요? 영숙은 아직 48입니다. 인생의 절반도 안 살았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논밭이, 산이, 강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영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찾은 미소였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알 수 없는 곳으로. 하지만 영숙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 거야. 영숙은 다짐했습니다. 맏며느리가 아닌, 과부가 아닌, 그저 영숙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은 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사연 대방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